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는 스크립트도 못 쓸 정도로 어지럽고 기침에 가래 컨디션이 최악이었는데 비타민C 메가도즈 먹고 또 34도 불가마에다가 몸을 지져 놓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사우나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불가마로 지졌습니다. 어쨌든, 어제 시장은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전체 시장이 추세를 보였다기보다는 그냥 가격을 맞춘다는 그런 인위적인 흐름이 컸다고 봐요.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갈게요. 코스피 시장은 해외 시장 하락에 아랑곳 않고 보합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시장을 풀로 모니터링 하지 못해서 이 서버에 쌓인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 아마 제가 어제 시장에 참여했다면 오늘 날 잡아서 커버링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리둥절한 틈을 타서 외국인들은 빠르게 선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니까 시장이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고, 그러면서 선물 매수세가 더욱 거세지고, 그래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초반에 오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어제와 오늘 모두 선물 시장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전환됐어요. 우리 시장이 선물 베이시스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를 유지했는데 드디어 콘텐고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도 1250억 이상 들어왔는데, 아쉬운 거는 장 후반내에 들어서 외국인이 현물 매도,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우선주 이 세 개를 합쳐서 거의 한 4,400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눌렸지만, 그래도 순매도를 생각하면 많이 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1분기 말까지 이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 나온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강세장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바로 슈퍼개미가 풋옵션을 200억 질렀다는 얘기 했었죠. 드디어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풋을 까다 보니까 풋옵션 저평가가 나왔고, 그게 오전장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풋옵션 행사가 350에 대한 손절매는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아마 월말까지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까지 약 40분 동안 평균 단가 한 0.7포인트 정도의 손절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매입 평균 단가가 4.20포인트 정도 되니까 한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200억을 질러갖고 한 35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법인으로 옵션 거래를 하게 될 때는 결산보고서의 주석에다가 보유한 상품을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옵션은 주식과 달리 D+1 결제죠. 그래서 3월 31일이 아닌 3월 30일에 거래를 마쳐야 해서, 그래야만 이제 분기 결산에 주석을 안 달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외관 법인이다, 코스닥 상장 법인이든 간에 어쨌든 외관 법인이다, 그러면 걔네가 이제 레이쇼 스프레드나 기타 뻔히 보이는 그런 리스키한 포지션을 그것도 헤비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에 낸다? 야,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무식한 법인들이 없지만 옵션 매도는 부채로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옵션 매수는 자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옵션 매도는 결산일 전에 치워버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이 외관 법인이 주가지수 옵션 거래하는 것 자체가 주주들에게 야, 너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거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번 슈퍼개미의 풋옵션 200억은 35억으로 이제 불타버렸잖아요, 나머지가. 만약에 얘가 법인이다 그러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165억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위험회피 거래로 160억 손실 본 것도 아니고, 이거 명백한 투기 거래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6스템 임플란트 꼴 나는 거죠. 아휴. 자, 시장 조금 더 얘기하면, 잔존이 지금 15일인데 양합이 지금 9포인트도 채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는 콘텐고로 전환됐지만 전일 해외 시장 변동성이 제법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4월 1일 첫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은 위아래 다 열려있다고 보긴 하는데, 초반 갭 다운이 세게 나올 경우에 바닥 다지기를 한 뒤에, 이거 제가 아직 회복이 제대로 안 돼갖고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꾸 왜 너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급등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콜옵션 외가격이 지금 너무 싸요. 오늘도 오후에 저렇게 살짝 눌러놔서 콜옵션 외가격을 확 죽여서 마감시켰죠. 옵션 판때기 보면 이제 콜 미결은 시장이 오를 때 늘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좀 눌린다 해서 미결이 늘어나지도 않죠. 오늘은 뭐 367, 370, 370 이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오면 뭐 잘못 걸렸다고 환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 풋옵션은 오늘 뭐 전 행사가를 골고루 후드려 패는 그런 미결 증가가 있었죠. 이번 월물에 콜옵션은 뭐 시간 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선물은 확산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매물은 소화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삼성전자 패고 막 하는데도 선물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기 시작되면 더 이상 만약에 악성 매물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372까지는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급등급등 얘기한 겁니다. 근데 372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개장 후에 잠시 반등을 한 듯 했는데 15분도 버티지 못하고 매물 압박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흘러내려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28포인트로 생각보다 오름폭이 작았어요. 뉴스플로는 뭐 푸틴이 유럽 천연가스 대금을 뭐 4월 1일부터 루블로 결제된다 하면서 루블 결제 안 하면 가스 끊겠다 라고 해서 밀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를 재확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그냥 분기 이실이 세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부터 유럽 채권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숏 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로화도 장중 내내 매도가 나오면서 유로화를 종가 저가로 밀었죠. 근데 이때 어떤 딱히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본장 직전에는 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재 기자회견이 있었죠. 내가 전일 푸틴이랑 통화했는데 유로나 달러로 가스 대금 지급해도 돼. 환전은 러시아 내부적으로 처리할 거야. 뭐 이런 게 요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러시아 대변인 말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격을 못 밀립니다. 이 유럽 천연가스는 오늘 오르긴 했는데 그냥 반등한 수준에 불과해요. 또 미국 천연가스도 초반에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월말이라서 모두 의미 없는 시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커머디티 보면 아이고 오늘 기름 가격이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현물 장마감 무렵에는 텍사스 기름이 100달러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었죠. 아시아 세션 이 9시경에 그 바이든이 전략 비축유를 100만 bpd를 6개월간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0분 만에 한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반등을 하지 못하며 아시아 세션 내내 눌렸던 기름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또 하락을 해서 100달러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푸틴이 그 루브라 결제 이야기 나오면서 기름은 104달러 후반까지도 반등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 그 이탈리아 그 드라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기름은 유가 매도 엣지 수요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가격에서 쓰이냐면 103달러 이상을 넘어가니까 계속 매도 엣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쌍봉을 만들고 새벽 3시 30분에 그 현물 마감 때 그 99.66달러의 저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연설 때문에 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새벽 3시예요. 그때 이후로 그 바이든이 연설이 있었고 그 전부터 기름값은 쌍봉 찍고 밀리기 시작해서 한 새벽 1시 반부터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름값 빠진 거는 이 103달러 이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매도 엣지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103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기름값이 쫙 나중에 밀렸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매도 엣지가 쌓인 구간이기 때문에요. 자, 그 외에 뭐 골드는 유럽 세션 들어서 채권 매수와 함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뭐 1955달러까지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도 상승폭 다 반납했죠. 전반적으로 뭐 구리 가격도 그래요. 의미 없는 방향성 보였어요. 자, 오늘 그냥 유럽 시장은 그 월말 마감 때문에 분기말 마감 때문에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고 죄다 그냥 이익 실현하는 흐름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그저께 올린 시황에서 이 나스닥에 이 포모랠리가 나왔다는 얘기 했었죠. 이 포모랠리가 나오면 일단은 음봉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음봉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일 음봉이 나오던 걸 장마감 한 30분 남겨놓고 억지로 아래꼬리 싹 말아서 마감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3월 마지막 거래일은 더 큰 하락이 나올 조건이 형성됩니다. 근데 유럽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본장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약보합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뭐 적극적인 하락이 나왔다기보다는 주로 이익 실현성 매도가 쭉 나오면 그걸 또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됐죠. 그리고 뭐 새벽 3시 30분 이후에는 반등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까지도 죽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 오늘 20포인트 이상을 제대로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월말이니까 뭐 드레싱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30일에 있었던 장마감 한 30분 남겨놓고 쭉 올린 거 그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오늘은 전일이 그 마감 모습과는 달리 새벽 4시 10분 이후로 현물 매도가 아주 강하게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 저가를 깨고, 그러자 이제 장마감 무렵에는 이게 그 하락폭이 거의 1.4% 나스닥은 그렇게까지 밀리면서 이틀 연속 음봉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오늘 그러면 하락이 어느 구간에 있었냐? 마지막 1시간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1시간에 이게 일종의 투매가 나온 건데, 이게 바닥에서 나온 투매가 아니라 고가에서 나온 투매죠. 그럼 이젠 처음으로 이제 투매가 나온 거니까 변동성이 빵 하고 떠야 되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변동성 뜨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월물 마감이기 때문에, 그 분기말 마감 때문에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먹튀하자, 이런 쪽에서 마지막 1시간 동안 때린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반등 사이클에서 이제 음봉 저는 2개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3월 23일에 수요일에 그때 음봉이 첫 번째 음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3월 30일 수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때 음봉 나온 게 이제 두 번째 음봉. 자, 그럼 3월 31일 목요일의 음봉은 이거는 세 번째 음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월말 효과로 막판에 내던져서 매도가 난 것이라 따로 계산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봉인 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급반등을 단순히 뭐 반등이라고 본 적도 있고,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의 경우로 봐요. 만약에 전자의 경우다 그러면 4월 1일 미국장은 대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2분기 첫날을 대음봉으로 밀어버려야만 이건 하락장이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30일 음봉은 세 번째 음봉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FOMC 이후로 저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봐요. 굉장히 큰 반등. 그래서 어제까지 음봉은 그냥 2개로 카운트. 그러니까 3월 30일과 3월 31일 음봉 2개를 그냥 합쳐서 그냥 2개로 카운트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4월 1일 시장은 어떻게 보냐? 저는 장중 조정을 주든 어쨌든 종가는 최소한 아래꼬리 크게 달고 보합까지 당기든지, 아니면 뭐 양봉 만들어서 당기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할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총평 때 얘기를 하고요. 개별 종목 좀 볼게요. 아이고. 오늘은 이 초반부터 이른바 이제 개잡주에 대한 이익 실현이 참 많았습니다. 중국 관련 주식도 많이 밀렸고요. 이 알리바바가 무려 7.3%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엊그제가 이제는 홍콩 지수 선물 옵션 만기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좀 시장을 붙들어 놓은 다음 다시 공매도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5일에 알리바바가 저점을 찍고 나서 15일 만에 거의 80% 가까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분기 말이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이익 실현 물량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두도 뭐 마이너스 8% 밀리고, 이렇게 중화권 주식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주의 하락도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채권 뭐 급반등 제외하고는 오늘 미국채는 장기물 중심으로 약한 반등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별 반등이 없는데 금융주가 오늘 뭐 기본 3%, 4%씩 빠졌어요. 이거는 금리 상승에 대한 이익 성장에 앞서서 이거 살벌했던 1분기 채권시장 변동성을 과연 금융섹터가 잘 버텼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AMD가 무려 7.93% 하락을 했죠. 뉴스플로로는 이 바클레이스의 그 블레인 커티스가 AMD 성장이 꺾일 거다, 뭐 그런 우려를 표하면서 목표가를 148달러에서 115달러까지 꺾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거는 저는 인텔이 솔솔 올라오니까 AMD 롱, 인텔 숏 이런 그 포지션이 어나인드 되면서 그 스탑로스가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기름 주식인데 그 미국이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하겠다고 해서 기름 5% 밀렸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쌍봉 만들면서 또 밀렸습니다. 그런데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등은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굉장히 잘 버텼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유럽 세션에서 그 원자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회사들이 오늘 103달러에서 엄청나게 매도 엣지 쳤다고 보거든요. 이 현재 가격에서 부지런히 기름 선물 매도 엣지 쌓는다. 그러면 저는 이 기름 회사들 이익 굉장히 많이 쌓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기름 가격이 변동성 죽이면서 점점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름 주식들은 이 하락 속도가 기름 가격에 비해 뭐 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오늘 5월, 6월 기름 스프레드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2달러에서 1.76달러까지 밀렸는데 이렇게 좋은 가격에서 선물 커브가 눕는다 이러면 기름 주식은 1분기 실적 발표 때 기름값이 뭐 100달러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은 마지막 1시간에 밀어버린 게 전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변동성은 20포인트를 간신히 넘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막 그 급락에도 21포인트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 산물은 23포인트 정도 고평가 상태죠. 그래서 폭락 이거 쉽게 안 나온다 이렇게 봐요. 어쨌든 향후 흐름은 2분기 첫거래일이 지금 또 하필이면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금요일장도 별거 없을 것 같고 다음 주가 되어야 좀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시가 갭이 어디서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62 이하에서 시장이 출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가 저가에 뭐 종가 고가 이런 강력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어중간한 하락, 뭐 예를 들면 364 이상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방향성 탐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흐름을 좀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전일 미국 시장 마감이 마지막 1시간에 뭐 패대기를 친 거라서 저는 이게 그 분기 말 물량 정리로 인한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갭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매수 찬스로 봅니다. 근데 어중간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콘텐츠 고부일지, 외국인 선물 매수할지, 콜옵션 환매가 나올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롱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유럽 세션에서 이탈리아 국채 매도 싸는 게 좋다고 봐요. 조금 찝찝한 게 있는데 우선 오늘 그 ECB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이 유로존 내 금융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 파편화라는 게 그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뒤로 한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리스 국채라도 기꺼이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뭐 공동채권도 한다, 뭐도 뭐 같이 뭐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으려면 어쨌든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틀림없이 이 그 국가별로 채권 스프레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뭐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의식적으로 뭐 국채 스프레드 증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야 유로존 국채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저처럼 이 스프레드 확대에 베팅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글쎄 그 필립 레인이 뭐 광범위한 도구 뭘 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탈리아 국채 2분기에 그 매도 베팅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뭐 2분기에도 과연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그 PC 물가지수, 그 코어 PC 물가지수 모두 컨센서스와 동일한 전월 대비 0.6% 증가. 굉장히 살벌한 물가 상승이긴 하죠. 그런데 컨센서스와 동일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 가격 지금 살살 틀어막고 있죠. 그 상품 가격도 만약에 살살 틀어먹는다. 그러면 미국 물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만 물가가 잡히고 유로존 물가 안 잡힌다. 그리고 경제도 꺾인다? 그러면 유로존은 아주 대환장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다음 주가 이제 주요 통화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통화 옵션
변동성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로는 다시 1.10을 깨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순식간에 확산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저는 그 3차 접종 완료해서 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게 앓다 보니까 야, 이거 백신 안 맞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해요. 어제 영상 못 올린 거 양해 구하고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